그러니까 이제 여기 설명하다가 종이 쳐버렸지? 자, 보자. 이 문제랑 개념 원리에 있었던 초반에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었을 거야. 앞부분에 개념 원리 책에 보면 내가 여기다 써줄게. 자, 이 문제와 그리고 뒤에 원방 가면 이제 또 이런 류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 두 개, 이 두 문제의 차이, 풀이 방향성이 아예 다르지.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은 시험이 다 섞여 있는 걸 볼 거라는 걸 항상 내가 강조해. 이 문제야 지금 보면 위에 위에 막 유형 써 있어가지고 맞아 이 문제는 맞아 이렇게 푸는 거였지 뭐 이런 걸 알고서 사전 정보를 가지고 너네들이 문제를 시작하겠지만 시험지에서 문제를 시험지 딱 받았을 때 이 문제일 때랑 이 문제일 때랑 풀이 방향성 정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얘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거를 잘 구별할 수 있겠어? 얘가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면 일단 비례식으로 좀 고쳐야 되지. AB 대 BC가 2대 3이다 라고 하면서 혹시 모를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검산까지 해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 저식 맞지? 그래서 얘 놓고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찾는 거 아니야. 하나씩 AB가 두 칸이다 라는 의미로 일단 그림을 대충 그려서 확인부터 하는 거지. AB가 두 칸이래. 여기가 두 칸이래. 자, 그럼 BC는 세 칸이니까 BC, C가 가야 될 곳이 딱 정해지지. 세 칸 가야 되잖아. 근데 그 세 칸을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두 가지가 있어. 이쪽으로 세 칸 가도 되지. 이렇게 세 칸 가도 되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맞지? 특히 이쪽으로 세 칸 간 건 실은 이제 여기는 한 칸인 거지. 됐나? 이래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따라서 원래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너네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요 C 같은 경우는 뭐라고 받았어야 될까? 정확히 받았어야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는 그림이면 뭐라고 이걸 답을 어떻게 받았어야 돼? AC에 2대 3 내분점이 B인 그림이라고 딱 정확하게 받아 적어야 되겠지. 됐지? C가 만약에 여기 있는 경우면 됐어? 따라서 그대로 배운 대로 공식 씁시다. 자, A 좌표가 마이너스 1,0 C 좌표는 모르니까 미지수로 놔야 되고 이거 2대 3 내분점 공식 바로 써줍시다. 5분의 2A 마이너스 3 다시 5분의 2B 끝이네. 이게 지금 B좌표다. 얘가 지금 B좌표랑 같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가 5고 요게 2다 하시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가 5다 그러면 A 몇이냐? 자, 5 넘어가면 25고 3 넘어가면 28, 2로 나누면 14네요. 계산은 빨리 했어. 그 다음 B 값은 5네요. 그리고 아마 이 문제 정답이 이건가 보네.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요 C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C를 구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도 한번 보자. 요 C를 구하려면 이제 이렇게 세 개라고 봐야 되고 이러면 가장 사이드에 있는 게 언제나 기준이야. C, B 외 이렇게 가야지. C, B의 1대 2 내분점이 A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림에 따라 받아 쓰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달라. 됐냐? 됐지? 이러고 이제 다시 아까처럼 식을 써서 풀었겠지. 물론 지금은 이미 답이 나오긴 했고. 됐냐? 근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안 풀까? 이 문제도 아까 방금처럼 풀어야 되나? 이 문제도 방금처럼 이거 보이잖아. 그지? 이거 보이니까 좋아. A, B 대 B, C는 2대 1 이러고 풀어야 되나? 아니야. 얘는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필요도 없고.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 이 문제 봐. 미지수가 몇 개냐? 하나. 그럼 그냥 등식 하나 있으니까 그냥 저거 점점 거리 그냥 쓰면 되지. 그럼 그냥 답이 나올 거 아니야. 뭐하러 이 짓을 해? 두 번째, 이 말이 없잖아. 선분 위에 있다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를 아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A, B 해가지고 A, B가 두 칸이구나. BC가 한 칸이구나. 를 못해. 이렇게 갈 수,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한직선 위라고 안 했잖아. C가 어디 있을 줄 알고. 맞아?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지. 됐냐? 그리고, 그대로 요 상태에서 조금 더 뒤에, 그러니까 원도 다 배웠으니까 자, 원 버전도 다시 한번 가볼게. 쉬운 걸로 갈게. 쉬운 걸로. 좌표 안 어렵게 갈게. A가 1,0이고 B가 4,0이다. 됐냐? 그리고 정치가 나타내는 갑자기 이 경우는 이렇게 갑자기 넓이 구해라 막 이럴 거거든. 요게 이제 뒤에 원에서 있는 또 다른 문제. 이 문제랑,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얘하고는 뚜렷이 구분해. 이 말이 없다. 선분 위에 있다. 또는 이것도 시리즈가 있잖아. 직선 AB 위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선분의 연장선이 아니라 선분 AB 위에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직선 위에서만 놓으세요라는 문장 자체가 없어. 둘 다 없어. 근데 얘는 없지만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갖다 계산해버리면 답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거는 한 직선 위에서 논다는 말도 없고 갑자기 뭔 도형의 넓이 구하래. 맞아? 이거는 그냥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마 뒤에 원방 가면 다시 하겠지만 내가 이거는 어떤 식의 문제라 그랬냐? 다시 한번 오랜만에 보자. 그러니까 일단 비례식으로는 고쳐봐야 돼요. AB 대 BC가 3대 1이야. 근데 A와 B가 좀 이쁘게 있거든. 자, 정확한 건 다시 한번 뒤에 가서 다시 할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얘랑 좀 구별해라. 그런 의미로 보여주는 거야. AB 대 BC가 3대 1. 즉 AB가 여기가 지금 3칸이잖아. 그럼 BC는 한 칸이기 때문에 C가 있을 자리는 여기. 맞아? 아니면 여기도 있어. 한 칸이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도형이 뒤에 원에서 뭐 아폴로니우스 원 그러면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양끝점을 원으로 하는 원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야. 됐어? 됐지? 그러니까 구별하시라고. 요런 관계 붙어있는 문제 종류가 총 3종류야. 그냥 간단한,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때려 박아서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면 지금처럼 직선 그려서 내분점, 외분점 찾아서 그냥 그 2점 딱딱 구해야 되는 문제. 아니면 뒤에 뜬금 원 생기는 문제. 이렇게 3가지라고. 이게 다 한 시험이야, 니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지 딱 받았을 때 이게 어느 쪽 문제인지는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구별을 해. 요 문제는 이제 원에서 또 나올 거니까 그때 가면 더 자세히 합시다. 됐냐? 나는 요런 관계식 있는 시리즈 보여준 거다.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서 이 내분점 버전에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는 거. 그래서 요 문장도 내가 정확히 이렇게 구별하라 그랬지. 총 3가지가 있지. 선분 AB 위에 있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고 쟤처럼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다라는 이거 내가 개념 원리에 써놓으라고 했을 텐데 앞에다가 그 다음 직선 AB 위에 있다 이렇게 3가지 종류의 문장이 있어. 선분 AB 위와 연장선 AB 위와 직선 AB 위의 차이점이 뭘까? 선분 AB 위는 말 그대로 여기만 나타내는 거야. 여기 위에만 있어라 라는 뜻. 이건 선분 AB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요 양옆에만 존재하라는 뜻. 이게 이제 전부 다 허락한 거고. 됐냐? 제시 방법은 이렇게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분 AB의 연장선 위라고 그랬고, 방금은 그래서 C의 위치가 아마 하나가 여기랑 여기, 방금 풀었었을 때는 C의 위치가 하나가 여기 아니면 여기였어서 둘 다 지금은 해당이 됐었어. 근데 아까 이거 구했더니 양수인 경우 확인돼서 얘는 굳이 안 구했을 뿐이고. 됐지? 됐죠? 그래서 밑에 49번 한번 해볼게요. 즉 49번을 보면 자, 이 문제는 여기가 직선이라고 돼 있죠. 직선이라고 돼 있지. 하여간 어쨌든 일직선 위에서 노는 문제인 상태로 이런 관계식이 있는 거니까 일단 비례식으로 고쳐줍시다. AB 대 BC는 3대1 하시면 되지, 그치? 3대1.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림도 스케치해보자. 자, AB가 3칸으로, AB를 3칸으로 잡아야 되네. 한 요 정도 잡아줍시다. 여기가 3칸. 자, 그럼 BC가 1이고 B에서 출발해서 한 칸 가야 되니까 첫 번째 후보지는 여기. 맞지? 두 번째 후보지는 요렇게 안으로 한 칸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2대1이 되겠네. 후보지가 하얀색 C랑 파란색 C 두 개가 있어. 됐지? 지금 이 문제가 딱 좋네. 이게 만약에 선분 AB 위라고 제시가 돼 있었으면 어느 놈이야? 요 놈 찾아야 되는 거고. 맞지? 아까 위에 선분 AB의 연장선 위라고 쓰여 있었으면 C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직선이라 돼 있기 때문에 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다 구하라고 돼 있네. 됐지? 그래서 지금은 다 구해줘야 되겠네. 하나씩 해보자. 야, 하얀 C부터 가자. 하얀 C가 제일 쉬워 보이네. 즉 지금 이제 얘랑 얘네 셋의 관계를 볼 거야. 양 사이드가 언제나 기준이야. 내분점은 두 점의 안쪽에 있는 점이니까 우리 외분점은 안 했잖아. 책에도 없고. 그래서 AB의 2대1 내분점이 C인 그림이지. 2대1 내분점이 C인 그림이야. 따라서 지금은 A와 B를 알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내분점 공식을 쓰면 C좌표가 바로 나오겠네. 2대1. 자, 여기다가 바로 써버립시다. 몇이야? 3분의 2 마이너스 5. 됐냐? 그 다음 3분의 6. 따라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 됐냐? 하얀색 C 찾았어. 이제 파란색 C 찾읍시다. 파란색 C는 이제 얘랑 이렇게 세 개 봐야 돼. 그럼 얘는 양 사이드가 AC 기준이야. AC 기준 안쪽이 B야. 그치? 따라서 쟤를 구하려면 AC의 위에 3대1 내분점이네. AC의 3대1 내분점이 B인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또, 자, 이제 여기에 문자가 포함되겠죠. 마이너스 5,0. C좌표를 미지수로 놓자. 이걸로 3대1 내분점을 쓰면 그게 B좌표다. 자, 내분점 공식 잘 써주자. 4분의 3A 마이너스 5. 그 다음 다시 4분의 3B 하고 끝이네. 이게 B좌표다. 다시 말해 B좌표는 알고 있죠. 아, 얘가 1, 얘가 3이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A와 B 값이 나오겠지. 됐지? 뭐 여기까지 왔으니 구해버리자. 자, 이거 뭐야? 4 넘어가고 그럼 3이네요. 계산은 빨리 할게. 그 다음에 B 값은 이거 몇이야? 4네. 따라서 두 번째 C좌표가 3,4. 따라서 아까 처음에 찾은 요게 하나 정답, 그 다음 두 번째가 요렇게 정답 두 개 되겠네. 좋아. 그 다음 옆에 평행사변형. 여기도 주의사항 있어. 이런 게 딱 정말 애들한테 교과서 문제, 교과서 수준의 문제인데 그냥 슬쩍 바꿔놓으면 애들 막 낚이는 부분이 여기니까 제발 조심해. 저기 평행사변형 A, B, C, D 저 순서 항상 내가 잘 보라 그랬어. 그치? 저게 알파벳 순서가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적는 게 아니지 이게. 요거 됐냐?
돌아가면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대각선 관계가 달라. 실은 평행사변형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성질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제일 중요한데, 즉 대각선 관계에 있는 거가 중요한데, 저게 이제 만약에 평행사변형 그래놓고 AC, BD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는 대각선 관계가 바뀐다. 왜냐하면 AC, BD 돌아가면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대각선이 A와 B가 대각선이잖아. 얘는 A랑 C잖아. 대각선 관계가 달라져. 알겠지? 그래서 요거 잘 읽어야 된다. 교과서 문제라 그래도 요거 순서 바꿔놓으면 확 그냥 낚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괜찮네. 그러니까 A랑 C, B랑 D가 대각선 관계겠구나. 따라서 A와 C의 중점 구해주시면 되겠지. A와 C의 중점을 구합시다. A와 C의 중점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럼 B와 D의 중점도 얘와 일치해야 될 거야. D좌표를 모르니까 문자로 두고 얘랑 중점 구하는 공식 한번 써봅시다. BD의 중점 딱 구해주면 더해서 나누기 2니까 뭐 이거였네. 중점이 일치해야 되니까 얘가 1, 얘가 2분의 5 해주시면 A값, B값이 나오지. 됐냐? 됐지? 됐지? 뭐 좌표 평면에 그림을 자세히 그려봐도 괜찮기 안 되진 않지만 뭐 굳이 이런 정도 수준이면 안 해도 상관없긴 하지. 그려나 볼까?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건 그래도 보자. 봐봐.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C가 3,2 정도? 뭐, 이 정도?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D의 위치는 100% 여기야. 됐지? 됐지? 만약 이렇게 써있으면 그림으로 먼저 보자. 저렇게 써있으면 D 어디게? 저렇게 써있으면 D 어딨게? 순서대로 가는 거야. A 다음에 C로 가야 되고 C 다음에 B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D 찍고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있을 거야. 달라. 그치? 다르지? 이러면 어디게? A, C하고 여기서 D를 찍고 B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저게 알파벳 순서가 무시할 게 아니야. 중요해. 됐지? 아예 자체가 달라지잖아. 그치? 하여간 뭐 그 정도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겠어. 좋아. 그 다음 밑에 53번은 마름모기 때문에 마름모가 좀 할 짓이 많지? 마름모도 일단 평행사변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마름모 일단 뭐 그리면 뭐 이렇게 마름모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성질이 서로 2등분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마름모는 뭐가 하나 더 있어? 수직 조건도 있어요. 그리고 내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마름모가 할 게 많아서 그 중에 가장 문제 풀 때 적절한 효율적인 걸 잘 골라야 돼. 일단은 대각선 중점 안 할 수 없지. A와 C, B와 D의 중점 일치를 먼저 해봅시다. A랑 C랑 중점 구하자. A와 C의 중점을 먼저 구해보면 이 X좌표는 식으로 나오겠네. Y좌표는 이제 1 더하기 4 나누기 5니까 2분의 5. 그 다음 B와 D의 중점도 구해보자. 얘랑 얘니까 X좌표는 그냥 이렇게 관계식. Y좌표가 2분의 5. 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원래는 이게 서로 딱 얘가 숫자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공교 때도 여기는 그냥 진짜 똑같게 나와서 할 게 없고 그냥 여기서 등식 하나만 얻었네. 즉 문자가 2개인데 내 손에 등식이 하나밖에 쥐어지지 않아서 뭐 이걸 뭐 정리는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식이 하나 더 필요해. 식 하나 더 찾아야지. 2가지 찾을 수 있지. 수직 아니면 길이가 같다. 뭐가 더 좋을까? 수직을 쓰게 되면 수직 기울기가 괜찮나? B와 D로 기울기를 재면
B와 D의 기울기. X좌표 빼기 X좌표 분의 Y좌표 빼기 Y좌표. 그 다음 A와 C의 기울기도. A와 C의 기울기도 이렇게 빼봅시다. X좌표 빼기 X좌표 분의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게 좀, 야, 보기 안 좋다. 별로다. 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야 마이너스 2개 곱해져서 이렇게 되다 치고, 맞아? 이거 풀려면 안 되진 않아. 연립해서 집어넣고 넘겨서 2차 방정식 되긴 해. 근데 지금 길이는 별론가? 근데 여기 보면 알고 있는 점 2개가 확인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각을 잘 보라고. BC는 알아, 완벽하게. 근데 저 BC 길이를 구하면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상태지. 이러면 차라리 이게 더 나을지도. BC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빠르게 계산해 보면 루트 5거든. 맞냐? 됐지? 야, 하나만 쓰면 되네. AB, 요거 AB 하나만 하자. 이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그냥 길이 같다 하는 게 훨씬 더 계산적인 이득을 볼 수가 있겠네. X좌표 빼기 X좌표 제곱 더하기 이게 루트 5다 해주시면 이거 하나만 풀면 A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B도 나오겠네. 2개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저기 뭐야 A, B 값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객관식이잖아. 될 수 있는 거 고르래잖아. 그지?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 마저 할까? 자, 제곱해서 이 식은 당연히 제곱해서 루트 날립시다. 자, 4 넘기면 이쪽은 1이 될 거고. 제곱근으로 빨리 풉시다. 뿔마 1이니까 A 값이 3 아니면 1이네요. 그럼 그에 따른 B 값도 이제 얘로 구하시면 되겠네. B는으로 정리할까? B는 A 플러스 2니까 A가 3이면 B 값은 5고요. A가 1이면 B 값은 3. A, B 값으로 가능한 건 15 아니면 3이네.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겠네. 15가 있네요. 4번이네. 4번. 되냐?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구하는 방법 자체는 알고, 공식은 공식이고 공식도 공식인데 구하는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무게중심은 실은 평균 구하는 거랑 동일하게, 그러니까 중점 구하는 거랑 동일하게 3개 더해서 나누기 3 이거였잖아. 그치? 외울 건 외워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유도하는 방법은 방법대로 알고는 있어야 돼. 무게중심 한 번 더 봐. 무게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이건 뭐 알 수 있지. 야, 무게중심이 말 그대로 중선의 교점이지. 그래서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중선 연결해서 여기가 무게중심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무게중심이 잡힐 것이며 무게중심 특징 중에 여기 몇 대 몇인지도 알고 있죠. 2대 1인 거 기억하지. 됐냐? 따라서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 어떤 두 점의 중점을 구하시면 되고 그걸로 2대1 내분점 구하는 게 무게중심이야. 그냥 이런 식이구나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해보면 이제 아까처럼 좌표 3개를 더해서 나누기 3 하는 걸로 나온다고 그랬어. 됐나? 됐지? 그 다음 이거 그다음 두 번째 특징, 무게중심이 일치하는 특별한 경우들이 좀 있지. 그래서 이게 아마 개념 원리에서도 이제 식으로 다 나와 있을 건데 그때도 내가 무식한 증명이라 굳이 딱 굳이 식으로 다 쓰진 않았어. 그냥 결과만 알려줬지. 잘 봐.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제작되는 모든 삼각형은 전부 다 요 ABC의 무게중심과 일치하지. 무슨 규칙? 돌아가면서 내분점을 잡는 거야. 같은 비율로. M 대 N. 그럼 다시 여기도 M 대 N. 다시 여기도 M 대 N.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같은 방향과 같은 크기로 이런 규칙으로 점 3개를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면 무게중심이 다 하얀 것과 일치하더라. 이것 증명은 정말 단순하게 무식하게 식으로 다 때려 하는 거라 굳이 안 보여줬어. 보여줄 필요도 없고. 됐냐? 그냥 외워둬야 되는 것.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한쪽이라도 M 대 N M 대 N 가다 여기서 갑자기 빠꾸
n 대 m 이렇게 틀어버리면 그럼 이제 그런 거 없어. 진짜 다 구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내분점 구하고 진짜로 내분점 다 구해서 무게중심 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시킨다면 그건 이제 아마 시험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너네들 시간 뺏으려고 내는 거겠지. 만약에 그렇게 낸다면 됐나? 그럼 이제 빠른 계산력으로 빨리 계산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됐지? 자, 요거 한번 해볼게. 요게 아주 대표적으로 각 2등분 성질 쓰는 문제지? 바로 갑시다. 각 2등분 성질에서 존재하는 공식. 비례식이 하나 나오지, 요 그림에서. 중학교 때도 했었고. 요거 이용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보면 이게 알려준 점들을 보고 생각해야 돼. 요렇게를 알려줬고 파란 걸 구하세요 인 상황이니까 지금 요걸 잘 떠올리면서 뭘 할 수 있지 보시면 아는 점들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길이를 구할 수 있지. 계산해 보시면 13 나올 거야. 13. 그 다음 여기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내가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구해보면 여기가 5가 나올 거고. 됐나? 그럼 이제 방금 전에 그 성질에 의해 여기랑 여기를 n이라고 친다면 요 비율을 지금 알 수 있는 거거든. 이게 13 대 5구나. 됐냐? 따라서 결국 요 파란색 D라는 점을 구하고 싶으면 자네들은 BC의 13 대 5 내분점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딱 쓸 수 있는 것이 뭐 이럴 때 쓰는 거니까. 됐냐? 됐지? 각 2등분선의 특징 13 대 5 좀 커 보이지만 뭐 구해야지 뭐 어떡해. 구하라는데 구해야지 뭐. 자, B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그 다음 C좌표가 5, 1. 13 대 5 해보자. 그럼 자 일단 밑에는 18. 이렇게 곱하면 65.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0이니까 45네. 그 다음 다시 여기는 18분의 13. 마이너스 40. 그럼 마이너스 몇이야? 27. 마이너스 27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됐냐? 3으로 적절히 약분되죠. 3으로 약분하면 뭐냐? 3으로 약분하면 3, 6, 18, 15. 아, 또 되네? 6으로 되는구나. 아, 9로 되는구나. 9, 2, 18, 9, 5, 45. 그 다음 요거는, 아, 얘도 9로 되네. 9, 2, 18, 마이너스 3. 이렇게가 D좌표가 되겠네. 됐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안 그리고 말로 떠들어 놓긴 할 건데 그럼 너네들이 좌표 평면에 어디가 2등분인지 잘 그려서 똑같이 풀어보십시오. 됐냐? 그려보면 돼. 그려보면. 자, 실은 이제 옆에 자취. 여기가 이제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고 그 뒤에도 계속 개념이 연결이 되고 요 자취 구하는 거. 요 자취 구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야, 자취 설명 이거를 한번 더 할까? 한 번 더 해야 되나? 직선까지 생각해서 이 자취라는 게 뭐 하는 건지 한 번 더 해야 될까? 한 번 더 해볼까? 자, 자취 저거 설명을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해봅시다. 내가 완전 처음부터 해줬을 때 모든 시작은 또 결국 이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내가 그랬지, 그치? 초등학교 때부터. 함수라는 것은 결국은 다 초등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고르세요. 이게 이제 초딩 때 하던 거지, 그치? 그래서 7 쓰면 딱 되고. 그 다음 초딩 때도 이런 거 있었어. 네모와 세모의 관계를 써라. 이런 식의 문제가 초등학교 문제야, 정확하게. 따라서 이러면 세모가 네모에다가 더하기 4 한 거구나 라고 쓰면 이게 바로 관계식인 것이. 세모와 네모의 관계식. 맞냐? 그지? 이게 그대로 이제 문자로
업그레이드, 중학교 되면서 문자로 업그레이드. XY로 교체되고. 그럼 이제 이건 뭐야? X랑 Y의 관계식을 쓰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쓰면 이게 너네들이 많이 보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관계식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요 관계를 이제 수직선이래. 좌표 평면이라는 개념을 배운 후에 저거 순서쌍이라는 개념으로 이거 1,5야.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5면 여기다 찍어. 2,6이야. 점 찍어. 그러면서 그 점들을 점점 연결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럼 그게 그래프이자 관계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때 바로 요게 소위 자취라고도 해. 똑같은 말로. 같은 말로 도형이라고도 하고. 도형. 직선도 도형이야. 직선도. 직선도 도형이야. 원도 도형이고. 됐냐? 도형.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럼 결국 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요런 식으로 관계식을 세우라는 소리야. 요렇게. 됐냐? 그치? 그래서 직선에서 관계식 세울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변수 x, y. 맞아? 즉, 이 위에 있는 점 하나를 x, y라고 변수로 잡은 후에 얘네들의 관계를 뭔가 문제마다 이제 이건 다르겠지. 문제마다 이 관계 제시법은 이제 매번 다르겠지. 그 관계에 맞춰서 등식을 세워라. 이게 바로 자취 또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 그래서 내가 직선 어차피 이제 다음 단원이 바로 이제 직선이니까 직선 설명까지 미리 다시 한 번만 하면 직선도 결국 자취를 구하는 거지. 직선도 결국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그러려면 직선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 여기 수학의 도형의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직선의 정의는 이렇게 되거든. 한 점을 지나고 한 점을 지나고라고 쓰자.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걸 직선이라고 하지. 기울기가 같은, 멋있게 쓰자면 기울기가 같은 자취를 직선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도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게 기울기가 같은이야. 맞아? 즉 만약에 여기에 3,2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쳐봅시다. 즉 요 하얀색 자취의 관계식을 구한다라고 해볼게. 그럼 구하는 방법은 알려준 대로 이 위에 있는 점들 하나 딱 뽑아와. 변수로 잡아. 마치 초등학교 때 여기에 문자 세팅을 하듯이 일단 자취 위에 점 하나를 잡고 얘네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눈으로도 보기 쉽게 사씩 더한 거구나. 그런 관계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의 관계는 이게 관계인 거지. 기울기가 같은 이게 관계인 거지. 그럼 기울기 구하는 식을 세워야지.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x좌표 빼기 x좌표 분의 y좌표 빼기 y좌표고 이게 항상 2인 자취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았으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거를 정리만 잘 하면 이제 너네들이 내가 자꾸 외우라고 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 외우라고 하는 그 모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맞지? 기울기의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모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자취를 구한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구하라는 것 위에 점 하나를 새로운 변수로 세팅을 한 후에 그걸 가지고 마치 초등학교 때처럼 이런 관계식을 세워라 라는 뜻인 거야. 됐냐? 그래서 지금 이 자취 구하는 것도 보면은 뭘 자꾸 이렇게 노래잖아. 맞아. 놓는 거야. 됐냐? 그러면 이 63번을 자연스럽게 해볼까? 두 점에 대하여 한번 그림 그려보자. 안 그려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A좌표가 마이너스 1,2네. B좌표가 2,4고 그 다음에 P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뺐더니 9래. 뭐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나 봐. 이거 제곱해가지고 요거 제곱 빼면 9인 관계가 되는 그런 좀 P의 도형을 구하래. 그림으로는 알 수 없지. 저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상상이 돼? 안 되지. 되든 안 되든 상관은 없어. 해야 할 일은 뭐야? 이놈의 자취를 구하라 그랬으니 우리는 이제 얘를 새로운 변수로 잡을 거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소문자 x, y는 안 썼으니까 우리가 씁시다. 됐냐? 결국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다시 말하면 요 관계식 이거 찾으라고. 관계 찾을 준비를 해야 되고 찾을 재료를 그냥 대놓고 식으로 줬네.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네. 관계식 어떻게 세울까요? 했더니 이렇게 세우라고 줬잖아. 그럼 우린 시킨 대로 하자. 얘랑 거리 재면 될 거 아니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자. 제곱도 돼 있으니 루트도 안 붙여도 되지. 됐냐? 빼기. BP제곱이니까 그러면 X-2제곱. 플러스인데 이제 빼기 할 거니까 Y 빼기 4의 제곱이 9다라고 세우면 야! X랑 Y로 관계식 세웠잖아.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당연히 정리는 해야지. 근데 어쨌든 끝났다고. 이게 저 도형의 방정식이야. 물론 정리해야지. 정리하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다 지워질 거고 뭐 정리는 빨리 해볼게 내가. 이렇게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4x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8 플러스 8y 나오고 상수항이 지금 보자 1하고 4하고 1하고 4하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6 뭐 마이너스 9 뭐 이렇게 나오겠네. 아무튼 정리하면 직선식이 하나 나오겠네. 1차식이잖아 다. 됐냐? 이 자취 구하시오. 자취의 방정식 구하기 또는 도형의 방정식 구하기는 지금 언제나처럼 변수 잡고 관계식 찾으라는 거야. 초등학교 때처럼 이렇게 관계식 하나 찾으라는 소리야. 맨 밑에 저게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65번 해볼게. 잘 봐봐. 나는 이게 해설지와 약간 다른 다른 문자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잘 보라 그랬지. 자, 보자. 직선이 하나가 나와 있네. 일단 그려. 직선이 하나가 있어. 이렇게. y는 3x 플러스 2. 요 위를 움직이는 요 위에 점 A라는 게 하나가 있나 봐. 이렇게. 점 A와 그 다음에 점 B가 어딘가에 저건 지금 고정되어 있지. 그냥 적당히 찍자. 그래서 구하는 게 뭐야?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2대1로 내분 뭐 여기쯤 2대1로 내분하는 요 노란 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구해라. 맞아? 그러니까 아마 그냥 일단 표현만 해보면 너네들이 그릴 필요는 없지만 A가 이 위를 움직인데 요 A도 왔다 갔다 할 거야. A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그럼 이 노란 점은 이 AB의 2대1 내분점이니까 여기 어디 있을 거고. 맞아? 알아보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해만 해. A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노란 점도 같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서 노란 점이 막 같이 찍히겠지. 이 노란 점 가지고 도형의 방정식 자취 구해라 이 얘기야. 됐냐? 의미하는 바는 그래. 그러면 뭐 되게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해야 할 일을 내가 정확하게 제시해 줬잖아. 자,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라고? 이 구해야 되는 점을 P라고 합시다. 새로운 변수로 잡아라 그랬지. 아까 전에는 문제에서 소문자를 안 써가지고 소문자 XY를 썼지만 지금은 이미 얘가 소문자 XY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구별하기 좋게 나는 대문자로 잡을 거야. 그러니까 구별하려고. 됐냐? 그럼 결국 자취 구하는 목적은 뭐라고?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 찾는 거야. 이제 이 대문자로 된 식을 이거 갖다가 어떻게든 세워야지. 됐냐? 그럼 식을 세울 관계나 뭐 이런 걸 봐야 되겠지? 관계 준 건 당연히 여기 2대1 내분점이라는 관계를 줬지. 저 내분점 공식을 써야 되겠네. 즉 A와 B의
2대1 내분점 요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되고 자 그럼 자연스럽게 A도 하나 잡아야 되는데 A는 요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즉 소문자 XY로 된 여기 위에 점이 A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일부러 문자 맞춤형 똑같이 소문자 XY로 잡아줍시다. 됐지? 얘도 변수니까. 따라서 요 관계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우도록 하자. 즉 X 대문자 A와 B A, B의 2대1 내분점이 지금 P좌표기 때문에 자 내분점 공식으로 써보면 3분의 6 더하기 X 자 X 더하기 6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 3분의 4 더하기 Y지 Y 더하기 4라고 씁시다. 이것이 바로 요 P의 좌표가 되는 거고 됐나? 우리는 손에 관계식을 얻게 되겠네. 즉 이 대문자 x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소문자 x 더하기 6 나누기 3이 대문자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소문자 y랑 대문자 y랑 관계식들이 완성이 된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의 목적이 끝나지 않았어.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세워야 돼. 대문자 x랑 y만 가지고 관계식을 세워야 돼. 어떻게 세울까? 이미 작성돼 있는 요 관계식을 이용하십시오. 이미 우리가 소문자 XY로 된 관계식을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용어를 쓰잖아. 업데이트 하라고. 얘를 이제 대문자 XY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업그레이드할 재료가 여기 있는 거야. 얘네들을 소문자 X, Y로 천천히 정리를 해서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될 거 아니야. 대문자로 문자 업그레이드가 되겠지. 그래 놓고 이거 여기다 박으면 되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마찬가지. 얘도 중간 과정을 생략할게. 소문자 Y로 정리하면 3Y-4겠지. 이거 소문자 Y 대신에 집어넣으면 지금 보이는 대로 업그레이드가 끝나겠네. 얘는 3 곱하기 이렇게 쓰면 소문자 x, y로 돼 있던 저 관계식을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가 새로 잡은 요 p라는 대문자 x, y 변수로 관계식 세운 거 맞지? 끝났네. 정리만 하면 되겠네. 자, 9x. 자, 여기가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6이고 얘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2. 자, 3으로 한 번 더 약분시켜주면 완벽하게 끝났으며 이게 새로운 변수, 이게 예전 변수라는 의미로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한 것뿐이고 당연히 마지막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변수로 슬쩍 원래대로 돌려놓기만 하면 끝. 됐냐? 자치구하는 과정 기본. 됐냐? 최대한 그럴싸한 것들 한번 풀어볼게. 자, 66번부터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6 이하 부등식 세워야 되나 봐. 그리고 제발 거리 쓸 때 왜 자꾸 이렇게 점과 점 사이에 거리 쓰는데 루트들을 자꾸 맘대로 날려먹는 거야. 제곱하고 쓸 거 아니면 루트를 정확하게 써라. 됐냐? 얘가 6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제곱을 해도 되나? 이제 제곱할 거면 제곱할 건지 각을 딱 봐야지. 근데 부등식이라 제곱을 조심하라 그랬어. 그러나 양수가 확정돼 있으면 제곱해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제곱할 겁니다. 제곱하기 전에 이 안에 것도 정리 좀 하자. 자, 2t제곱 마이너스 4t에 마이너스 16t니까 마이너스 20t. 저런 완전 제곱식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는 거는 그냥 좀 제발 숙련도 좀 올려라. 양변 제곱할 거면 그래도 꼭 같이 제곱하고. 자, 36 넘어가면 빼면 몇이야? 32 넘어가면 32 되는 거 맞지, 그치? 여긴 0 됐냐? 2로 약분까지 한번 해줍시다. 2차 부등식 나오겠네. 2로 약분하면 여기는 16 됐지? 오랜만에 보는 2차 부등식이네. 인수분해 되지요. 그러면 t-2
t-8 0보다 작거나 같다. t로 된 2차 함수 그래프 그냥 슬쩍 잠깐만 그려서 확인.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아래쪽 영역이지. 아래쪽 영역이니까 정답은 2. 정답이 아니라 t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지? 됐지? 그 다음.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67번 시험에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시험에 뭐 후반부 문제도 아니야. 그냥 초중반 문제야. 딱 보면 A, B, C가 숫자로 나와 있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외심 구하라는 소리지. 그럼 이제 너네들이 딱 보고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 선택해서 빠르게 잘 계산할 수 있겠어? 일단 원방, 세 번째 방법인 원의 방정식은 거의 잘 안 쓰고 지금도 이거 안 쓰지. 이건 아니야. 저기에 0이라는 좌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푸는 이 방법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면 계산 난리 나겠네. 그럼 그냥 거리로 할 것이냐 수직 이등분선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실시간으로 너네들이 잘 확인을 좀 해야 돼. 봐봐. 자, 일단 1,3 적당히 비율은 좀 맞춰서 좀 찍어 봅시다. 이게 수직이 되는 지점이 있는지도 찾는 것도 꽤 중요하거든. 수직 지점 찾는 것도 꽤 중요해. 잘 봐. 1,3 A가 1,3 비율이 좀 어느 정도는 맞게, B가 마이너스 3,5 C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충 이런 상태인 거네. 됐냐? 시도하는데 오래 걸려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림을 비율로 좀 찍어보다 보면 수직 의심 지점이 생길 때가 있어. 그럼 오래 걸려도 안 돼. 빠르게 찾아. 만약 수직이면 진짜 엄청난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꼭 수직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지점. 그러니까 비율은, 대신 이 비율은 좀 어느 정도 맞게 해야겠지. 그치? 수직 의심 지점 조사부터 해보자. 얘 기울기로 수직 조사 빠르게 할 수 있지. 자, 얘 기울기 재면 몇이야?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기울기 몇이지? 자,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2네. 야! 수직이다. 이러면 끝났지. 왜? 수직인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앙에 있지. 바로 끝나네. 중점 찾으면 정답. 발견 못하고 이거 또 점 거리 써서 얘 길이랑 AP 길이랑 그거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이제 시간 다 버리는 거야. 됐냐? 만약 수직이 아니면 이제 그럼 해야지. 됐지? 근데 지금은 수직이고 외심이라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앙에 있죠. 끝났어. 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항상 잘 체크하면서 문제 풀어줘야 돼. 얘도 좌표에다 점 3개, 점 3개를 내 나름 최대한 비율 지켜서 사실적으로 찍어보고 혹시 수직 의심 지점이 있는가 확인하고 수직인지 조사 빠르게 해서 수직인 게 확인되면 직각삼각형이 후보가 될 거고, 그 다음 길이도 구해봐야지. 왜냐면 이등변이나 정삼각형일 수도 있잖아. 세 변의 길이도 확인해보고 그 계산이 오래 걸리지 않아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됐나? 그런 식의 느낌이 드는 거야. 자, 그 다음 69번. 이거 안 까먹었어? 또 까먹었어? 아니 그냥 물어볼게. 답 뭐야? 답 5. 맞아? 되는 거야? 또 까먹었어? 또 계산해야 돼? 이런 게 이제 계속 누적돼서 시험 때 이게 앞장에 하나 딱 나왔는데 또 공부 열심히 잘 반복한 애들은 이거 지금처럼 10초 컷하고 넘어갈 건데. 맞아? 이게 뭔 문제? 이게 이제 거리전식이지. 다시 한번 거리전식이지. 이름은 내가 임의로 붙인 거야. 둘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잰 식이 저 앞에 거. 얘도 x, y라는 점이랑 b, 2,2랑 거리 잰 식. 다시 말하면 얘는 지금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 문제지. 제곱의 최소값이 아니지. 그냥 최소값이지. 그래서 결국 P가 어디 있을 때 가장 짧게? 라는 문제인데 당연히 일직선일 때가 가장 짧겠지. 그래서 그냥 AB 길이 구한 거야. 그치? 됐어? 됐지?
자, 아까 이제 70번도, 자, 시험에 꼭 나오는지, 만약에 70번 나왔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잘 안 까먹고, 잘 기억하고 있으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딱딱딱 되나? 제곱의 합의 최소가, 그리고 y축 위의 점이야? 그러면 일단 y축 위의 점이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0이고, 그지? y좌표는 언제 최소야? 중점일 때일 거 아니야? 아, p가 이거겠네. 얘가 위에 있다. 대입하면 끝이네. 2분의 5 플러스 k가 0이구나. x는 0이니까 k값 마이너스 2분의 5. 됐냐? 이런 게 다 초중반에 배치될 문제들. 금방 풀어야 되는 문제들. 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들. 맞냐? 까먹어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뭐 그냥 또 시험 보내줘야지 뭐. 됐지? 다음. 요거는 뭐 이제 그냥 좌표해서 세팅, 그러니까 중선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있지. 그냥 중선 정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그대로 나오면 좋지만, 그러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식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자, 빈칸 채워봐. 그럴 수도 있어. 그냥 그 기법을 그대로 너네들은 하면 되는 거야. 빈칸 채우기 문제는 이게 참, 하여간. 그러니까 결국 그 중선 정리 증명하는 방법이 좌표 평면에 갖다 놓고 죄다 문자로 잡아서 죄다 그냥 문자로 계산해버리는 거잖아. 그냥. 그지? 해보자. 그러니까 이 식, 얘도 외워야 되나요? 아니, 그냥 저런 식을 증명할 건가 보다. 증명 기법은 중선 정리, 좌표 평면에 옮겨서 하는 걸 쓰고 있군. 첫 번째 빈칸이 가가 뚫려 있네. B 여기 좌표 잡으라는 건데. 됐냐? 저기 좌표를 잡으라는 건데, 그러니까 중선 정리랑 다른 점 딱 하네. 중선은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중선이라 여기랑 여기가 2등분이었을 텐데, 이 문제는 그냥 딱 하나 다른 게 요거 하나 있네. 이런 것만 잘 써줘야지. 이런 관계가 하나 있잖아. 얘가 뭔디요? 비례식으로 고쳐보지 뭐. BD 대 CD가 2대 1이라는 소리네. BD 대 CD가 2대 1이라는 말이 저기 적혀있는 상태네. 그럼 BD가 여기거든. 아, 여기랑 여기가 지금 2대 1인 관계인 거네.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 C좌표를 소문자 C로 잡았고 여기는 원점 0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B좌표는 뭐라고 잡으면 돼? 뒤로 C만큼 두 칸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C라고 잡아야 되는 거겠네? 됐냐? 따라서 가에 들어갈 식은 이거겠구나 하고 문제 조건이 뭐 3대1, 뭐 4대1 이런 식으로 바뀌면 바뀌는 대로 잘 대처하셔야지. 됐지? 그럼 이제 나식은? 자, 아까 중선 정리 식이 증명 방법이 뭐야? 이거 이제 그대로 식 다 써가지고 넣을 거야. 다 넣어. 해. 그냥 계산이라도 무식하게 때리는 거 아니야. 즉 A좌표와 B좌표 요 위에 있네. 요거 보고 하자. 요거 A, B 거리 재서 제곱하래. 제곱은 시켜줬으니까 루트는 안 써도 될 거야. 거리 재 그대로 재서 넣는 거 아니야. B 빼기 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2 곱하기 AC 제곱하래. 그럼 얘랑 또 거리체 A-C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네. 이거 정리해라 하나 지금. 그치? 그냥 이렇게 식으로 다 써서 진짜로 다 정리를 하는 거지. 자, 이거 전개하자. A 제곱 플러스 4AC 플러스 4C 제곱 플러스 B 제곱 더하기 여기는 보자. 안에 게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 제곱에 B 제곱인데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2A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2C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느냐. 다 문자로 무식하게 때려서 쓰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뒤지는 애들도 있고. 됐냐? 그 다음 이제 남은 식들 잘 보면 보자. 3A 제곱. 요게 6C 제곱이네. 그 다음 요게 3B 제곱이네.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네, 지금. 다시 한번 써보면, 알파벳 순서대로 좀 써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 나에 뭐가 들어갈지는 저기 식 보면서 쓰는 거야. 보면서. 밑에 식 보면서.
3으로 묶어놨네. 3 묶으면 되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c제곱 아니야? 이게 난가 본데? 다 됐네. 그냥 이렇게 찾는 거야. 4번이네, 4번. 됐냐? 그냥 다 무식하게 식으로 때려 쓰는 거. 중선 정리, 실제 증명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치? 됐고요. 72번 내분점이 직선 위에 있다. 특이사항 없고. 다음 장 73번 좀 봐봐. 저런 거. 73번. 공통수학 원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지. 저런 거 풀 때. 또 한번 해줘야 되겠지? 공통수학 때 계속 우리가 해왔던 거. 교점 연립. 그 개념 있잖아.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나 빠르게 볼까? 예를 들어 어떤 이차함수랑 어떤 직선이 있어. 이차함수를 fx라고 이름을 지어봅시다. 직선 그냥 gx라고 해볼게. 자, 공수 원에서 우리가 계속 내가 했던 게, 야, 이렇게 교점에 x좌표 구하는 행위가 무엇과 같다라는 얘기를 내가 계속 했냐? 연립해서 방정식 푸는 것과 같다 그랬어. 맞아? 그치? 그러니까 요 알파와 베타를 구하고 싶으면 그 두 그래프를 연립하지요. 보통 연립할 땐 빼니까 주로 뺄 건데, 위에서 아래를 빼면 fx 빼기 gx는 y 빼기 y는 0이고 fx 빼기 gx가 될 거야. 즉 fx 빼기 gx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나오며, 이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하는 거지. 맞아? 따라서 방정식으로는 이렇게 되고, 또는 이걸 가지고 fx-gx의 식 형태를 찾을 수도 있죠. 요거는 방정식이야. 방정식 fx-gx는 0에 드는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근데 fx 빼기 gx 두 식을 뺐을 때 관계식도 두 근이 이렇게 돼 있으면 fx 이차함수 최고 참계수 2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써야 되면 쓸 수도 있었어. 이거 공수 원 내용들. 됐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좌변에 있는 요거의 관계식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차함수라면. 됐냐? 요런 것들이 이제 미적분까지 올라갔을 때 자유롭게 돼야 된다 그랬어. 다시 한번 저기서도 똑같은 이 기술을 잘 사용해서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잘 봐라. 이차함수가 하나 이쁘게 나와 있네. 되게 단순하게 나와 있지. 그 다음 직선식도 있고요. 자, 그림에 관계식이 다 나와 있네. 좀 더 확대해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림에 잘 설명되어 있고. 자, 근데 요 M이 지금 중점으로 잡혀 있네. 첫 번째 특이사항. 요게 지금 PQ의 중점이래. P와 Q의 중점이니까 이제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을 합시다. 됐지? 그 다음, 이건 뭐 어떻게 쓰라고 준 거지? 여기, 아이고. 요 MH의 길이를 줬어. 아, 진짜. MH의 길이를 줬어. 요 파란색 길이를 줬어. 야, 이거 뭐 준 건지 알겠냐? 실은 좌표 평면에서 가로의 길이를 준 것은 해당 점에 X좌표 준 거야. 여기 X좌표를 1이라고 준 거야, 지금. 됐냐? 됐지? 이 상태로 PQ 길이 구해라. 문제는 일단 이거거든. 자, 어떻게 구할까? 뭘 해야 될까? 당연히 PQ 길이를 구하려면 P좌표와 Q좌표 점을 찾아야 되고, 바로 찾아질 리가 없지. 문자 있고 여기 분수고.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이용해야 되겠네. 교점일 거 아니야. 알파, 베타라고 잠깐만 X좌표를 이렇게 놔줍시다. 그럼 P와 Q는 얘랑 요 직선, 요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아까처럼 관계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겠네. 저 P와 Q라는 저 점에 X좌표는 둘의 교점이잖아. 둘의 교점이 지금 P와 Q인 거지. 그치? 따라서 연립합시다. 뺄게. 위에서 아래로 빼자. X쪽 먼저 쓰자. 그러면 이제 Y 빼기 Y 했으니까 0. 됐냐?
그럼 이거의 두 근이 바로 지금은 이제 y를 소거시키고 x만 남았으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두 점의 x좌표인 내가 세팅한 거지. 두 근 알파 베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네. 됐나? 그럼 여기에서 자 보기 좋게 양변에 2 한번 곱해줄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요 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구나.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식을. 됐지? 그럼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지. 언제나 항상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 것.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a분의 1가 되겠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2a분의 이거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네. 됐냐? 됐지? 그리고 이제 실은 아까 처음에 썼어도 돼. 아까 알려줬잖아. 여기가 중점이랬거든. 그럼 얘 중점이 1인 거겠네? 됐냐? 즉 알파와 베타라는 요 좌표의 중점을 문제에서 저런 식으로 알려준 거네. 됐냐? 다시 말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다? 2다. 이게 2구나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a 값이 나오겠네요. 됐냐? 양변에 2a를 곱해주면 a 값은 4분의 1. 뭐 구하는 거야? 선분 PQ의 길이 구해라. 따라서 a 값이 4분의 1이니까 자 다시 써주자. 요거는 이제 2가 됐고 여기다 4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4겠죠? 다시 뒤집으면 되니까. 됐냐? 됐지? 그런데 아직 끝까지 잠깐 완전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딱 공수 원이야 이거. 공수 원 내용이야 지금. A가 4분의 1이라서 이제 다시 여기 원래 식에 집어넣어 보면 이게 해가 구해지면 참 좋을 건데 A 값을 구했잖아. 우리는 저기 PQ 길이 구해야 돼. 그래서 얘를 다시 방정식으로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질문 좀 그만할 때 안 됐냐?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안 될 때마다 왜 이렇게 SOS를 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또 그럼 이거 해야지 하고 쭉 가야 될 거 아니야.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근은 있을 거야. 판별식 써보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하면 0보다 크거든. 맞아? 어차피 인수분해 안 돼. 그러나 이 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PQ 길이는 구할 수가 있지. P좌표랑 Q좌표 놔볼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놨던 요 알파와 베타가 P와 Q의 X좌표를 놓은 거잖아. Y좌표만 세팅하고 식 세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Y좌표를 어디다 넣을까? 자, A는 4분의 1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차함수식은 찾은 상태이긴 하다. 그럼 요 알파를 여기다 넣는 게 좋을까? 직선식에 넣는 게 좋을까? 결정해야 돼. 어디가 더 나아 보여? 직선에 넣을까? 2차식에 넣을까? 근데 우리가 할 일은 PQ의 길이를 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이 여기 세팅한 다음에 할 계산이 뺄셈이거든. X좌표 빼기 X좌표 제곱. 여기도 뺄 거잖아. 뺄 거라서 실은 괜히 차수 높은 거를 쓸 필요가 없이 요 직선식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다. 뒤에 플러스 1 이런 거 붙어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어차피 빼면 사라지기 때문에 뺄 거잖아. 여기 계산식이 뭐야? Y좌표 빼기 Y좌표라 어차피 1은 사라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계산하면 되지. 자, 그럼 여기도 잘 봐라. 2분의 1을 묶어내서 밖으로 나가면 제곱시켜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돼. 4분의 1로 나가야 돼. 제대로 빼. 제대로 빼내. 됐냐? 아니, 그냥 잠깐만 써주면 왜 자꾸 이런 실수들을, 실수야 아니야? 이게 실수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 2 빼내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빼내, 이게, 맞아, 이게? 이게 맞아? 아니지. 중간 과정을 보여준다면 2를 묶어내는 건 요 안에서 묶어내는 거지. 그럼 요 제곱을 안에다 넣고 싶으면 당연히 지수법칙에 맞게 이렇게 넣어야지. 그럼 얘는 4가 돼야지. 그래서 얘도 지금 2분의 1이었지만 밖으로 빼면서 4분의 1로 뺀 거야. 그럼
그럼 이제 이거는 뭐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자 계산하면 뭐니? 4분의 5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지? 이거 제곱인데 루트 있으니까 아싸 하고 밖으로 빼고 앉아 있으면 공수 원 부족, 공수 원 짬밥 부족이야. 저걸 왜 빼? 어차피 쟤 구하려면 이거 두 개 갖다가 쟤 구하려면 곱셈 공식 이거 써야 되는데 쟤를 뭐하러 빼? 그대로 구해야지 그냥. 됐지? 뭐냐? 4 20 요게 20이네. 딱 좋네. 20 그러면 이거 4, 5, 20이니까 야 5네요. 됐지? 자 84번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계산. 이거도 야 봐라. 원점과 두 점에 대하여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라. 얘도 외심 구하기야. 외심. 외심 구하기는 뭐 실력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그냥 계산 때문에 그래. 계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빠르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이거 점 3개 잡혀 있고 원점, 그러니까 원점도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 0,0 점 3개 잡혀 있고 넓이라는 문구만 보고 갑자기 여기서 신발끈 박으면 안 된다. 신발끈은 3점 잡혀 있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이건 외접 원 넓이야. 이제 외접 원 중심 찾아야 돼. 됐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신발끈은 안 까먹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 외접원이 아니라 삼각형 AOB 구해라 그랬으면 요대로 그냥 자 신발끈 써볼까? 신발끈은 최대한 편한 걸 2번 쓸 수 있게. 지금은 당연히 얘지면 0, 이 순서로 가자. 0,0 그 다음 A좌표 4,2 B좌표 쓰고 다시 처음에 썼던 0,0 한 번 더 쓴 다음에 뭐 해주는 거야?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이거 이렇게 한 거를 하얀색에서 파란색을 빼는 거지. 반대로 빼도 돼요. 절대값. 이거 절대값이야 이거. 파란 거 빼기 하얀 거 해도 돼. 그리고 2분의 1까지. 됐지? 물론 이건 지금 이제 외접원 구하라는 거라 너네들이 또 마찬가지야. 선택해야 돼. 그 거리로 구할 건지 수직 이등분선이 편한지 아니면 혹시 또 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수직인다 그런 거 있는지 확인 정도는 해봅시다. B좌표가 6,-2네. 자, 수직 의심 지점이 좀 보이는데 확인 빠르게 해봅시다. 요거 기울기가 몇이지? 얘는 기울기가 몇이지? 6 빼기 4분의 요거 빼기 요거니까 여기도 수직이다. 이런 문제는 순식간에 끝나네.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수직이네. 그럼 외심은 빗변의 중앙에 있겠네. 6,-2와 0,0의 정중앙 3,-1이 외심이 되겠네.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잖아. 아무거나 구해. 이걸 구하든 이게 나와 보이네. 이거 구하자. 반지름 몇이야? 루트 10이네. 넓이는 18. 됐지? 이런 거 시험 때 잘 찾아야 돼. 다음 85번 이런 거 충분히 너네도 점만 이건 이런 게 오히려 너네한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왜냐? 그림만 잘 그리면 되거든. 그림만. 일단 여기에 중간에 저런 관계식이 보이니까 저게 뭔지 비례식으로 표현이나 해봅시다. AB 대 BC가 2대 1. 여기가 2칸, 여기가 1칸이래. 맞아? 이거를 그림만 좀 잘 그려봐. 여기다 그냥 크게 하자. 그림을 좀 잘 그려보자고. 이것도 기울일 필요도 없어.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펴 그냥. 그림이라도 잘 그려봐. 여기가 A야. 2칸 되는 지점에 B 찍고 1칸 정도 되는 비율만 잘 지켜서 현재 뭐 이런 위치라 준 거네. 그리고 이제 문제 읽어서 한번 잘 보자. 자, 이 한 직선 도로 위에 있다. 이 도로 위에 어딘가에다가 뭐 소매상, 도매상 하나 세우겠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선 위에서만 노는 거야. 이렇게 막 허공에다 세우고 그런 게 아니네. 선 위에서만 노는 거야. 됐냐? 그래서 어딘가 세웠을 때 비용이 각 소매상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이 말은 제곱의 합의 정비례한다는 말만 나오면 애들이 자꾸 당황하는데 그냥 커지면 같이 커진다, 작아지면 작아진다 그 소리. 정비례라는 말이. 반비례는 뭐야?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그 소리. 그럼 운반 비용이 최소가 되란 소리는 거리의 제곱의 합에 최소값 구하란 얘기지. 됐냐? 야, 와서 많이 듣던 문구 아니야? 내가 계속 말했지? 제곱의 합의 최소는 언제? 평균치에서 나온다 그랬어. 맞아? 그치? 지금은 점이 3개잖아. 맞아? 평균치를 구하면 돼. 단 하나만 해줍시다. 수직선 위에 얘를 좀 갖다 놓자. 즉 아무데나, 그러니까 좌표 평면도 아니야. 수직선에다 갖다 놓자고. 좌표가 아무것도 안 잡혀 있잖아. 내가 잡으면 돼. 원점 어디 할까? 어디 할까? 아무 때나 해도 돼. 편한데. 어디 원점 할까? 아무 데나 그냥 A 할까? 중간에 B쯤 할까? A 하자. 얘 원점으로 하자. 여기 0.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얘는 2. 얘는 3. 됐냐? 됐지? 제곱의 합의 최소, 그러니까 도매상 어딘가가 있을 거야. 이거 제곱의 합의 최소값 구하래. 그 도매상 P라고 해보자. 말로 써보면 지금 분명 문제에서 이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 야, 이거 최소가 되는 거 어디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얘 최소. 됐어? 근데 내가 제곱의 합의 최소는 언제라고? 평균치. 즉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3이라 놨으면 평균치는 셋이 더하면 5고요. 나누기 3 하면 되겠네. 실은 3분의 5 지점이 평균치네. 3분의 5 위치만 이제 잘 찍으면 문제 끝나거든. 3분의 5. 여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3분의 5는 대충 어디쯤 있겠냐? 분수놀이 잘해. 1 더하기 3분의 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이제 여기를 3등분 해가지고 여기네, 여기지, 여기. 여기가 딱 평균치 되는 그 중앙값이네. 맞아? 자, 그럼 이제 간격을 다 여기를 3등분 했으니 전부 다 똑같이 3등분 해놓으면 우리는 이제 얘네들의 이 비율 관계를 전부 다 알 수가 있겠네. 됐냐? 1번 AB의 중점이면 여기라서 아니야. 2번 BC의 중점이면 여기 어딘가라서 아니야. 우리가 찾은 위치는 여기다. 여기 빨간 점. 자, 3번 AC의 중점이냐? 하나, 아니야. AC 중점은 여기네. AB를 5대1로 내분하는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딱인데? 여기 지금 5칸. 여기 1칸. 4번 정답. 됐냐? 됐죠? 17쪽까지 다시 잘 풀어가지고 질문 준비해서 가지고 오십시오.